미국이 미국이, 예, 베네수엘라를 침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다고 미국은 안 하죠. 아, 그래요? 미국은 범죄자를 자기네들 사법 시스템에 세웠다, 법정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음, 다른 나라를 정부가 이제 무단으로 저기 그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다른 나라 들어갔죠. 음, 들어가서 그 나라의 국가의 어떤 정상을 체포를 해와 오는 과정에서 또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일단 국가 간의 관계를 보면은 이제 침공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는데 미국은 그걸 침공이라고 지금 안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뭐 침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유엔이 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히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죠. 아, 예. 유엔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그 국제기구는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한 국가의 어떤 일방적인 뭐 침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제법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했어요. 나는 국제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의 도덕성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엔에서 어떤 결의를 하든지 간에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 미국에서는 예, 마약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예, 예, 오늘의 주제인데요. 예, 일각에서는 또 이제 경제적인 측면, 예, 뭐 석유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 있는데 예. 노 기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이게 미국이 이제 사법 시스템의 그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의 어떤 사법 시스템,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뭐 석유를 뭐 미국한테 팔지 않았다. 석유에 대해서 그 석유를 이렇게 저기 석유에 대해서 그 채굴할 수 있는 뭐 권한을 미국에다 안 줬다든지, 미국에 석유를 팔지 않았다든지, 싼 값에 미국에 석유를 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요인으로 미국의 어떤 사법적인 제도를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나라 국가의 어떤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실정법 위반, 미국의 그 마약 밀매를 마두로 대통령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마약을 판 혐의가 있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혐의가 있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명분은 마약이지만 근데 이제 뭐 미국이 뭐 마두로 대통령을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어떤 정권을 전복시키는 목적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제 반미 정부니까 반미고 친중 친러 정부이기 때문에 아, 그 정권을 이제 전복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였는데 이제 미국의 석유를 공급하지 않고 그 석유를 러시아하고 중국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합쳐서 이제 미국에 대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막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측면도 강하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이 전쟁이 음. 우리나라에도 끼칠 영향이 있을까요? 그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로 반미 국가가 아니잖아요. 일단 뭐 미국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뭐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그 저기 뭐 미국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정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합쳐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정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큰 우리나라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예. 아, 근데 이제 그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그 독선적이고
어떤 국제 관계를 무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보다는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예측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이제 아주 독단과 독선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 우리나라도 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긴장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뒷골목 깡패 같아요. 그렇죠. 일진. 예.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이제 뭐 선거를 통해서 반장을 뽑고, 반장은 또 그 선거를 뽑은 그 학생들의 어떤 뜻에 따라서 이제 학급을 운영하고 이러는데 이제 또 그 반장하고는 무관하게 또 이제 항상 일진들이 있잖아요. 일진들은 또 이제 뒤에서 학생들한테 뭐 돈도 뺏고 또 폭력도 행사하고 뭐 그리고 예측할 수도 없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러는 그 모양하고 굉장히 좀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것이 이제 미국은 이제 글로벌 패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하고도 이제 위협을 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미를 하려는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고 이런 어떤 다각적인 포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전망을 해서 예. 이제 전 세계에서 반미 국가가 대표적으로 이란, 북한 그렇잖아요. 이란 그렇죠. 예, 예. 이란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그렇죠. 이란도 지금 난리죠. 예. 이란에도 쳐들어갈 수 있을까요? 쳐들어갈 수 있다. 네. 우리도 이제 군사적인 행동을 검토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언제 들어갈 거냐,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거는 이제 사실 모르는데, 그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도 뭐, 저기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군사적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한 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도, 뭐 조만간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한에도 쳐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게 다 가정이니까 아, 쳐들어갈 수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건 이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통해서 쳐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이제 아주 그 핀셋 제거라고 하는데 어떤 정권의 어떤 그 핵심, 미국의 어떤 아주 핵심적으로 반하는 인사들을 핀셋으로 제거하듯이 그거만 딱 이렇게 끄집어내서 올 수가 있는 힘이 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